자유와 혁신당 황교안 대표를 향한 내란 특검의 칼날, 자유민주주의 탄압의 시작인가? 조은석 내란 특검은 자유와 혁신당 황교안 대표 자택 압수수색 관련 영장이 발부된 이상 집행해야 한다며 강제 개문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단순 압수수색만이 아닌 체포 얘기도 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서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그의 자택 앞에는 많은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이 황교안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의 왜곡된 보도를 막고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현 사태는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이라는 곳에서 황교안 대표를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고 이 사안이 특검으로 이첩됨에 따라 발생했습니다. 황 대표가 지난 12월 4일 SNS에 우원식 의장 한동훈 체포하라 글을 올린 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3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우리나라에 부정선거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 부정선거 및 부정부패 방지대, 즉 부방대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수집한 부정선거 증거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작금의 사태가 단순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 반하는 활동을 해온 황교안 대표에 대해 실질적인 탄압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는 내란이라는 실체도 없는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호랑이를 잡는다는 구실로 많은 것들을 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란이라는 말에 동조하지 않으면 반정부 세력으로 치부하는 듯한데 이는 마치 어디선가 많이 보았던 상황입니다. 반동분자, 북한의 공산당이 자신들을 반대하는 세력을 숙청할 때 썼던 이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할 수 있었던 표현의 자유도 내란 선전선동이라는 프레임으로 탄압받게 되는 걸까요? 내란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말합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어느덧 11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보기에 이제 충분한 시간이 지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12.3 비상계엄은 진정 내란이었습니까? 결론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집 문이 부서지면서 당신의 집 안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들이닥쳐 당신과 당신 가족을 끌고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목에 영모라고 씌인 형틀을 씌우고 대중 앞에서 조리돌림 하겠죠. 그 뒤에는 망나니의 칼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당신 집안 3족에게 역적이라는 낙인이 찍힐지도 모르겠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마 당신이 어딘가에서 혹은 언젠가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는 말이나 행동을 했기 때문이겠죠. 첫 시작이 황교안 대표였을 뿐 당신도 마찬가지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억지라고요? 그럼 묻겠습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황교안 자유와 혁신 당대표 전격 체포. 결국 이렇게 되는 건 정해져 있었던 걸까? 몸살로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집회 현장으로 가야 한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속초에서 출발해 2시에 열리는 한미 자유이물결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 집회 참석 후 황교안 대표 자택 앞까지 갔는데 오늘은 아무 일 없을 것 같이 분위기가 평온해 보여 충북 청년애국단이 주최하는 청주 계몽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주로 갔습니다. 청주 계몽 집회는 너무 뜻깊은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난 후 집회 주최자분이 긴급 공지를 했는데 오늘 황교안 대표 체포영장이 나왔다며 24시간이 중요하니 가능하신 분들은 황교안 대표 자택 앞에서 밤샘 지킴이를 부탁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청주에서 다시 황교안 대표의 자택인 서울 용산 대림아파트로 갔습니다. 도착해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캔커피 하나로 허기를 때운 후 현장에 도착하니 몇몇 유튜브 분들과 대략 10여 명 남짓한 분들이 은박 비닐을 덮고 계셨습니다. 청주 집회에서 긴급 공지를 듣고 올라오면서 다른 유튜브로 들은 분위기는 긴급 상황인 것 같았는데 막상 도착한 현장은 의외로 너무 한산했습니다.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눈 뒤 저도 자리를 잡고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 그 시간이 대략 밤 12시 40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시작했는데 저와 시청자분들은 현장에 중요 관계자들도 없는 것 같고 너무 한산해서 그 소식이 진짜인 건지 아니면 루머였던 건지 하며 의아해했습니다. 어떤 분이 자신은 그 내용을 자유와 혁신 고위 관계자의 게시판에서 보았다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4시가 지나 철수하면서 남아 계신 분들께 수고하시라 했는데 피곤해서 그런지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실 전 이번이 3번째 밤샘 보초였습니다. 10월 17일 이 사달이 났던 첫날 회사 퇴근 후 올라와서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밤샘 후 출근했고 그 다음 주인 11월 4일에는 낮에는 파이온 뉴스 서울 스텝이 그리고 오후에는 제가 이어받아서 또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그리고 오늘 11월 12일 새벽 4시까지 이렇게 밤샘 보초를 섰습니다. 그 시간 동안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며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했는데 너무 사람이 없다. 그래도 관계자들이 어떤 대비책을 세워놓았을 거다. 오늘 체포 소식이 루머라면 앞으로는 이런 소식 관리를 잘해야 한다. 안 그러면 진짜일 때 결집이 약해질 수 있다라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들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그들은 5시 50분쯤 쳐들어왔고 수시간 대치 후 대략 10시가 좀 지나자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와 지지자들에게 소감을 밝힌 후 체포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어쩌면 결과는 예정되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하룻밤 사이의 현장 과정이 쉽게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갑자기 어떤 이들이 나와서 비장한 표정과 또는 팔짱을 끼고 눈시울을 붉히며 비분간개한 듯 인터뷰를 하던 모습과 체포된 황교안 대표가 떠난 후 외치는 지지자들의 규탄 구호가 왜 이렇게 허망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17일간의 여정 중 고작 3일밖에 참석 못한 제가 이렇게 너무 쉽게 끝나버린 현실을 보면서 내 작은 노력에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건 제가 아주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무척 괴롭습니다. 황교안 자유와 혁신당 당 대표 체포에 반발한 시민을 수갑 채워 내동댕이 친 경찰. 최근 황교안 자유와 혁신당 당 대표 압수수색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해 시민들이 부상을 당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힘들도록 경찰이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까지 있어서 이게 사실일 경우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닌 듯합니다. 먼저 황교안 대표가 받은 내란 선전선동 혐의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실 중도나 정치 무관심층이 계시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내년 1월 초에는 1심 판결이 나온다고 하니 서로 내란이다, 아니다 주장하지 말고 이 부분은 그때 정확히 얘기하면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우리 함께 본질을 보고 대화하자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걷어내고 황교안 대표의 혐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의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상황에서의 페이스북 발언입니다.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 그리고 지난 3월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모두 똑같이 동의는 안 한다 해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종북 주사파는 당연히 척결해야 하고 부정선거 주장이 내란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에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발언인 우원식과 한동훈 체포 주장은 좌파든 우파든 각 진영에서 지금까지 체포하라고 주장한 수많은 정치인들의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왜 이들의 체포만 내란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세 번째 발언은 받아들이시는 분에 따라 좀 센 발언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좌파든 우파든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정치 상황에서 이러다 나라 망한다고 말해보신 적 한 번쯤 없으신가요? 그럼 이것도 내란일까요? 황교안 대표가 체포되기까지 보름 남짓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자택 앞에서 밤낮으로 대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황 대표를 지지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자유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싶어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황교안 당대표는 체포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여자 두 분은 팔다리가 들린 채 끌려나와 수갑에 채워져 경찰차에 내동댕이 쳐졌고 그 결과 손가락이 골절되는 등 여러 부상을 입었습니다. 남자분은 경찰에 떠밀려 계단에서 떨어져 뇌 손상이 의심되고 허리가 부상당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수갑에 채워져 연행된 후 경찰서에 그냥 방치되었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내란이라는 계엄군보다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경찰이 더 무섭고 폭력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휘젓고 다니는 실체가 불분명한 내란이라는 계엄 때 혹시 부상당한 국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봐도 찾기 힘들던데. 그런데 황교안 대표 압수수색에서는 경찰의 지나치게 강경한 대응으로 시민이 셋이나 부상당했네요. 이래서 일부 사람들이 경찰을 공안 경찰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은 경찰의 이런 과잉 대응이 그냥 무난하고 편안하게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황교안 자유와 혁신당 대표가 영장 기각으로 풀려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출발을 선언하다. 2025년 11월 12일 황교안 당대표가 내란 특검에게 체포되는 모습을 보면서 전 너무 허무하고 속상했습니다.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표현의 자유가 이렇게 쉽게 억압받고 무너지는가 하는 가슴 저림의 괴로움이 몰려왔습니다. 내란 특검 체포 경찰들 앞에서도 위풍당당했던 그의 모습과 지지자들에게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일가를 하며 떠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마지막 희망과 용기의 불씨마저 희미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14일 오전 3시쯤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새벽 내내 그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새벽 4시 3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지지자들 앞에선 황교안 당대표는 주먹진 한 팔을 들어올리며 정의가 승리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양팔을 들어올리며 자유민주주의가 이겼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 무너뜨리는 좌파 정권으로부터 승리하는 길을 이제 여러분 열었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 불꽃이 다시 활활 타오르더군요. 그의 체포를 보면서 의기소침했던 제 나약함 또한 불살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의기소침함이 아주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으니까요. 오늘 새벽 서울구치소 앞에서 황교안 대표를 향해 악을 써가며 저주를 퍼붓던 좌파들의 목소리가 듣기 싫지 않더군요. 그렇구나. 너희가 진짜 겁에 질렸구나 하고 생각하니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무사히 돌아와서 너무 안심되고 다행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지 않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에 드리워져 있는 여러 부정부패와 부정선거 의혹을 해결할 가능성이 확실히 높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정치인들에게 속아왔고 실망했기에 저는 그들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이념에 집중해서 저항하고 항거하기로 제 방식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물론 그전부터 그를 지지한 분들도 많으셨겠지만 저처럼 정치인에 대한 기대를 포기했던 분들도 많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제 마음속 닫힌 빗장이 풀어지는 것 같음을 느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출발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출발에 불과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우리에게 한 외침입니다. 저도 그 출발선에 함께 서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길을 여러분께 소상히 알리려 합니다. 옳고 바른 그의 뜻이 세상에 정확히 전해진다면 그동안 지켜만 보고 있던 중도와 정치 무관심층도 분명히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우리의 대의에 함께 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가 체포되자 우리가 황교안이라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이제 그가 돌아왔으니 우리는 황교안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꾸시겠습니까? 저 극악무도한 이재명 정권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보수 전체가 뭉쳐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마음의 문을 열고 범보수 연대를 추진해보면 어떻겠습니까?